자, 천일문 그래마 스타터 2 챕터 포하부 관계대명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유닛 17, 7 꺼내봐요. 자, 오늘은 목적격이랑 소유격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여러분 여기 먼저 가봐요. 여기 예문 찾았어요? 연필, 지우개, 형광펜 준비하시고. 자, 그럼 우선 관계대명사의 역할부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필 들어보세요. 자, 관계대명사는 마침표로 끝나는 하나의 문장과 또 하나의 문장을 합치는 게 관계대명사인데, 자, 무슨 관계로 합쳐야 되냐면 수식 관계로 합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것을 다른 것이 이렇게 꾸며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꾸밈을 받는 명사를 우리가 먼저 와서 역할을 행한다. 선행사라고 부르고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 절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요 구조로 합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두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this is the bike. 자전거다. 앤디가 bought it yesterday. 그것을 어제 샀다. 자, 두 문장 사이에 보니까 자전거가 있고요. 그 자전거가 어떤 자전거인지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사로 우리가 the bike를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자전거다. 어떤 자전거? 앤디가 어제 사준 자전거.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관계대명사는 꾸며주는 말 바로 뒤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마이크를 써주고요. 자, 꾸며주는 문장에서 이 대신에 관계사를 써줄게요. 얘는 이 대신 들어가죠. 그랬을 때 더 마이크가 사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it은 그것을 목적어죠. 사물 목적어 대신에 쓰는 위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면 돼요. 자, 그러면 꾸며주는 문장의 나머지 다 쓸게요. 여기 보시면 앤디 쓰고 보트 쓰고 그 다음에 얘 이 빠졌으니까 yesterday 요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the bike라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죠? 자, 관계 대명사는 뒤를 봐야 되겠죠? 여기 보세요. 뒤를 봤을 때 앤디가 주어져 샀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없어요? 무엇을 샀는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위치는 무엇을 대신에 들어갔으니까 목적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자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행사를 쓰고, 자, 이 선행사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가 쓰일 경우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 주격 다음에 반드시 뭐가 오죠? 동사가 와서 이렇게 되죠? 주어가 없이 동사가 튀어나오는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 됩니다. 근데 지금 목적격을 해보니까 선행사가 이렇게 들어가고 만약에 여기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였다. 돼요. 자, 그러면 뒤에는 뭐가 오냐? 주어는 와야 되고요. 동사는 와야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뭐가 없냐면 목적어가 없어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를 꾸며주는 게 될 겁니다. 돼요. 이해 갔어요?
여기 하나 더 썼는데 자리 있니 없니? 없으면 딴 데 써라. 자, 또 하나. 우리가 얘들아 목적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녹색으로 할게요. 목적어는 요렇게 생겨서 잘 봐봐. 지금까지 했던 거야. 요렇게 생겨서 첫 번째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어가 존재하죠. 두 번째는 자, 선행사가 오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오고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옵니다. 그런데 전치사 다음에도 목적어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이 이렇게 끝나는 문장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죠. 자, 목적어는 단순히 동사의 목적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치사에도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적격은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의 목적어가 없을 때 얘는 목적격이고요. 관계대명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을 때도 얘는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옵니다. 괜찮아요? 다시 머리에 넣으세요. 온라인 집중 동사의 목적어가 없거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밑에 내려가서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를 읽어볼게요. 현관펜 들어보세요. 자,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m을 쓰고요. 특이한 건 이때의 whom을 who로 바꿔주거나 that으로도 바꿔줄 수 있으니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선행사가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선행사가 여기다 쓸까요? 사물이나 동물입니다. 그럴 때는 위치를 쓰고 위치 대신에 that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she's a singer. 그녀가 가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모든 사람이 그녀를 좋아한다. 그럼 우리가 소식 관계를 따져야 되겠죠? 그녀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바로 그 가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선행사인 a singer 다음에 관계 대명사를 넣어주고요. 이때 관계 대명사는 her 대신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나머지 넣어줘야 되겠죠? everybody, everybody, knows, knows. 여기 뭐가 없어요? 누구를 아는지가 없죠? 아,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 누구를 아는지가 없죠? 아, 동사의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m도 되고 who도 되고 that도 된다는 거죠. 괜찮아? 돼?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게. 너무 빠르면 손 들어요. 온라인은 멈추면 되잖아요. 그가 cook the noodle, 그 국수를 요리했어요. 마침표 하나 끝났죠? 근데 그 국수가 너무 맛있어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가 요리한,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하자. 얘들아. 그가 요리한 국수가 맛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됐어요? 그가 요리한 국수가 맛있다로 가야 돼요. 그럼 잘 봐요. 여기 봐봐. 자, 키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가 소식을 받고 있죠?
하품 드셔, 여기 봐봐. 그럼 이 자리에 여기에 데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선행사 자리에는 반드시 뭐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명사가 대표적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명사나 띵자로 끝나는 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데이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호라, 데이 안 되는데. 그래서 데이 대신에 명사인 더 누들이 선행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국수입니다. 어떤 국수야? 그가 요리한 국수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리한 야, 국수 자리에 들어갔네. 그러면 그가 무엇을 요리했는지가 없죠? 그래서 목적격입니다. 대수로 바꿔도 됩니다. 그가 요리한 국수가 맛있다고 합니다. 자, 파랑이 더 누들스 보시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국수가 사실 한가락은 아니라서 그쵸? 보통 S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월로 짜장 뭐가 됐어요? 수일치를 시켰어요. 자, 그 다음 문장 해보겠습니다. 자, I'm looking for my glove. 나는 나의 장갑을 찾고 있어요. 어떤 장갑? 아, 내가 그것들을 어제 잃어버렸거든요. 나는 어제 잃어버린 장갑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my gloves를 선행사로 놓고 them 대신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을 쓰고 나머지 I lost yesterday 그대로 써야 돼요. 여기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가 없으니까 목적격이 되는 거죠. 돼요. 괜찮아요. 그럼 지금 해볼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옆으로 가봐. 자, 814, 815 해석을 한번 살짝 해보고요. 얘를 문장 두 개로 나눠. 시작. 온라인 문장 두 개로 나눠. 그 다음 맞춰보자. 거꾸로 하는 거. 해볼까요? 자, 우선 해석을 하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whom.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으면 쌤이 어떡하라 그랬어? 동사 찾고 동사를 또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 관계대명사 열어서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grandma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문장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I the person 먼저 나올게요. The person is my grandma.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은 나의 할머니야. 그럼 그 사람이 누구야? I love her. 그녀를 most 가장 좋아해. 그래서 my grandma와 her, the person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갑니다. He still 여전히 uses a fan,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fan은 그가 many years ago, 수년 전에 산 팬이 되는 거예요. 쉽네. 합쳐보겠습니다. 그가 still, 나누죠. uses a fan. 하나. 그는 말이죠. bought, 샀는데 앞에 a fan이 나왔으니까 대명사로 받을까? bought it. many years
ago 요렇게 할 수 있죠. 무조건 베끼면 어떡해. 네가 쓴 거랑 비교해야지. 얘들아 무조건 베끼면 어떡해. 자기가 쓴 걸 수정해야지. 되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봐. 이거 초딩스럽잖아. 내가 쓴 거를 수정해. 나는 그녀를 가장 좋아합니다. 목적어가 여기 지금 빠졌고요. 그죠? 그는 그것을 수년 전에 샀습니다. 목적어가 여기 빠졌죠? 둘 다 동사의 목적어가 빠진 구조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럼 밑에 문법 플러스를 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은 X, 두 번째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봐봐. Ben은 the boy, 그 소년이다. 어? 누군데? 내가 종종 play soccer with him, 그와 같이 축구를 한다. Ben은 내가 종종 같이 축구를 하는 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힘 대신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가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I often play soccer. I often play soccer. 그 다음에 빨강이 뭐가 보여? 전치사로 문장이 끝나버렸네요. 그죠? 돼요?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럼 친구들 잘 봐. 지금 중요한 거 한다. 집중. 자, 그럼 이렇게 전치사로 문장이 끝나면 이상하잖아. 그지 않아? 그래서 전치사를 원래 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있어. 해볼게. 자, Ben. 안 보이면 책상 갖고 와. Is the boy. 온라인 졸고 있으면 꺼! 나중에 안 졸 때 다시 봐. 자, 할게. 얘를 원래 자리에 보내는 거야. 잘 봐봐. 친구 잠깐만 봐봐. 필기하지 말고. 자, 원래 with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with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 대신에 whom이 쓰였지, 그지? 그럼 with의 원래 자리는 whom 앞이 되겠지, 그지? 그래야 전치사 목적어가 동일하잖아, 그지? 그 다음 뒤에는 그대로 쓰는 거야, 봐봐. I often play soccer 마침표가 돼. 그러면 전치사로 안 끝나면 깔끔하지? 그러면서 the boy라고 하는 선행사를 with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꾸며주는 게 되는 거야. 이해 갔어? 여기까지 괜찮아? 전치사를 원래 위치에 보내서 그 다음 잘 봐봐. 자, 시험에 나오는 거야, 100%.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자, 파랑유로 할게. 전치사는 뒤에 항상 뭐가 쓰여야 되냐면 목적격이 쓰여야 돼. 자리가 없으면 포스트잇 써라. 온라인 집중해라. 전치사는 항상 뒤에 목적격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돼? 그래서 여기가 전치사 with 다음에 목적격인 whom을 쓰는 거는 괜찮아. 그지? 근데 전치사 with 다음에 whom 대신에 쓸 수 있는 who를 쓰면 얘는 어법상 틀려. 이게 시험에 나와. 되지? 그리고 전치사 with 다음에 주격으로도 쓸 수 있고, 자, 친구야, 목적격으로도 쓸 수 있는 that을 쓰잖아? 얘도 틀려.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겠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전치사는 뒤에 항상 목적격이 와야 되는 거야. 요 꼰대 성향 때문에 얘 다음에는 원래 순수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은 올 수가 있는데 주격으로도 쓰이고 목적격으로도 쓰이는 who나 that은 안 된다는 거야. 순수 목적격이 쓰여야 한다는 거지. 이해가 써? 굉장히 중요함.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외워놔야 함.
자, 천천히 쓰고 다 쓴 사람은 다시 한번 읽어봐. 아, 이게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일 때는 이렇게 문장이 전치사로 끝나도 되고, 전치사가 원래 자리인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으로 와도 되고. 그런데 목적격 친구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으로 올 때는 순수하게 whom 앞에만 올 수 있고 who나 that 앞에는 안 되고. 친구 안 돼, 안 돼. 자기 의지야. 됐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라 하네요. 자, 노랑이 들어보세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대요. 자, 그러면 예문을 보도록 할게 보세요. 졸려도 잠깐 자꾸 들어야지. 관계사는 자꾸 들어야 돼. 두 가지 예문이 있습니다. 명령문이네요. 나에게 그 그림들을 좀 줘봐요. 어떤 그림? 아니, 너가 지금 사진이다. 사진들을 줘요. 네가 지금 찍은 사진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m 대신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쓰였고요. 나머지 유툭은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목적 없죠? 됐죠? 그랬을 때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원래 문장을 써볼게요. 생략한 문장을 써볼게요. 여러분 같이 써요. Give me. 사형식이다. 에게 the picture. 그 사진들을. 그래서 에게 목적어, 을를 목적어, 사형식인 거 확인하셨죠? 얘를 생략하고 그냥 바로 you took이에요. 헐. 대박이다. 그죠? 야, 주어 동사가 막 튀어나오네. 그래서 you took이 더 픽처를 꾸며주네. 와, 생략 잘 봐야 돼요. 학교 시험에는 생략된 걸 찾으라 그래요. 이해갔어요? 자, 그러면 817번 두 가지 합니다. 생략된 말을 다시 쓰시고요. 여기에 생략된 말을 쓰시고 문장을 두 개로 나눠보세요. 시작. 자, 해보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녀가 the only person, 단 한 명의 사람이다. 얘들아, 이렇게 the only가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뭐밖에 안 돼요? that밖에 안 되죠. 암튼 내가 가장 신뢰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된 말이 여기 될 생각이 됐습니다. 자, 두 문장을 나눠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그녀가 is the only person입니다. 나는요, can trust her. 그녀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r 대신에 여기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들어간 거예요. 맞았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대가 접속사 대시입니다. 연필 들어요. 자, 요거는 별표 두 개 진짜 중요합니다. 자, 지금 조는 사는 중에서 5분만 쉬었다 갈게요. 온라인 5분만 쉬었다가 다시 또 할게요. 집중. 진짜 중요한 거야. 집중해봐. 자, 온라인 집중. 자, 관계 대명사 대 뒤에는 이렇게 말하죠. 자, 관계 대명사는 친구들 형용사 절이에요. 주어가 없거나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죠. 목적어가 없거나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죠? 얘는 불완전한 절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관계대명사절, 형용사절,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 자, 그 다음에 접속사 대 뒤에는 이렇게 하죠. 얘가 1번, 얘가 2번. 접속사는 여러분 쓰세요. 명사절이에요. 딱딱 떨어지는 완전한 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at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 아, 접속사 that 얘는 명사절이니까 얘 뒤에는 완전한 게 와야 된다. 자, 그럼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This is the girl, 선행사죠. That rescued the cat. 그 고양이를 구출한 소녀입니다. 자, 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뒤에 동사가 왔습니다. 얘 무슨 격이에요? 주격입니다. 암튼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옵니다. 그 다음 할게요. This is the book. 책이 있다. 어떤 책이야? 모두가 좋아하는 책이다. 자, everyone. 모두가 like, 좋아한다. 그 다음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that은 관계대명사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이든 주격이든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온다는 거고요. 되죠? 자, 그 다음 각 여기 보세요. 자, 나는 믿는다. 뭘 믿어요? 대절을 믿는다죠. 나는 대절을 믿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대절을 볼게요. 많은 동물들이 have 가지고 있는데 emotions 뭐예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완전하죠? 그랬을 때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가 완전하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랑 접속사 뒤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로 구분하면 됩니다.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럼 밑에 체크 가볼게요. 자, 얘를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봐봐.
자, 이 문장에서 선행사 밑줄 긋고 관계대명사 동그라미 치고 관계대명사절을 먼저 엮고 이 관계대명사가 무슨 격인지 써봐요. 시작. 문장 3개 해석 쓸 필요 없고 선행사 체크 관계대명사 동그라미 관계대명사절하고 무슨 격인지 써봐요. 할 거 외우고 있어. 해보겠습니다. 잘 봐. 자, 미스 킴이죠. 미스 킴은 더 티처입니다. Who we really like죠. 자, 우리가 좋아하는데 여기에 누구를 좋아하는지가 없으니 얘는 목적격입니다. 되죠? 이때 who는 whom으로도 바꿀 수 있고 that으로 바꿀 수도 있으며 가장 중요한 거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I will take the train. 내가 그 기차를 탈게. 어떤 기차냐면 goes to 부산입니다. 뒤에 보니까 동사가 왔으니 얘는 무슨 격이에요? 주격입니다. 얘는 위치로 바꿀 수 있고 생략은 안 됩니다. 자, the museum. 어떤 뮤지엄이야? 위치 열게요. 어머, 관계대명사절이 문장 앞부분에 있죠? 그러면 동사가 연이어와도 당황하지 말고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요.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그럼 위치 다음에 보니까 내가 방문한다. 여기에 어디를 방문하는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무슨 격? 목적격입니다. 이때 위치는 대수로 바꿔도 됩니다. 거기에다 뭐도 가능합니까? 생략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자, 관계대명사절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 관계대명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 관계대명사절은 무슨 절이다? 불완전한 절이다. 됐죠? 괜찮아? 좋아. 자, 그러면 뒤에 소유격 가겠습니다. 자, 유닛 78 펴봐요. 자, 여러분, 지금 819, 820, 821 해석만 써보세요. 819, 820, 820 해석 쓰면 잘 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봐요. 얘도 관계대명사 찾고 아니 선행사 찾고 관계대명사 동그라미 하고 관계대명사절 표시한 다음에 해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작. 온라인 정확하게 하고 다시 영상을 보자. 자, 우선 얘 하고 소유격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얘를 우리가 분석하게 되면 내가 a friend,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 whose가 관계대명사죠. 자, 그의 이름이 the same as mine, 나의 이름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나는 이름이 나의 것과 같은 친구를 갖고 있다. 나는 이름이 나의 것과 같은 친구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후주는 해석을 안 해주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카투, 선인장은 is a plant, 식물입니다. 어떤 식물? whose가 관계대명사고 stem이 줄기죠. 줄기가 store, 저장하는데 물을 저장하는 식물입니다. 자, 해석을 해볼게요. 선인장은 돼요. 줄기가 물을 저장하는 식물입니다. 되죠? 얘도 후주를 해석을 안 해줘요. 그거 후주가 어렵거든요. 자, 21번, 821번. 그 남자, 어떤 남자? 후주가 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이 문장 앞부분에 있어요. 그러면 동사를 찾아야 돼요. 첫 번째 was가 보이시죠? stolen은 동사가 아니에요. 두 번째 cold가 보이시죠?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가 있어요. 집중. 그러면 후주에서 열어서 cold 전에 닫는 거예요. 스틸을 훔쳐진 PP. 자, 그러면 차가 훔쳐진 차를 도난당한 그 남자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다시 차를 was stolen 도난당한 그 남자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후주도 뭐를 안 해줘요, 친구들? 해석을 안 해줍니다.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노랑이 할게요.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예요.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면 끄덕여봐. 온라인 끄덕여봐. 자,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라 whose를 썼습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가 a plant 사물일 경우 원래는 소유격으로 of whose까지 할 거야. of which를 씁니다. 그런데 그냥 whose로 통일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가 a man, 남자라서 whose를 했습니다. 됐죠? 자, 첫 번째, 소유과 관계되면서는 해석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죠. 그죠? 자, 걔가 바로 뒤에 예에 있습니다. 요렇게 밑줄 그으시면 돼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자지마. 이게 명절 다음이라 반드시 뒤에 명사를 갖고 나오실게요. 여기서는 name이란 명사, 여기서는 stem이란 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를 갖고 나오실게요. 해석을 잘 해주지 않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반드시 명사를 갖고 오는 점을 보셔야 됩니다. 돼요. 돼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문장을 한번 합친 거 볼게요. 818번. 조금만 더 집중. 자, that's the boy. 그 사람이 그 소년이다. 어떤 소년? 아, 그의 아빠가 유명한 배우야. 그럼 봐봐. 아빠가 유명한 배우인 소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잘 봐요. his 대신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썼어요. 해석은 아빠가 유명한 배우인 소년이다. 해석 안 해주죠. 돼요? 그러면 소유격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뒤에 뭐가 와요? 명사 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소유격 관계대명사 알아보기 힘들지만 뒤에 반드시 명사가 오니까 세트로 파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거꾸로 위에 이제 개념을 볼게요. 노랑이. 자, 소유격 대명사를 대신하는 후주. 선행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후주를 씁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후주를 쓰세요. 개정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옵니다.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됩니다. 또 하나,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후주를 쓰는데요. 이때 후주는 절대로 대수로 바꾸면 안 됩니다. 돼요? 아주 명확하죠? 해석이 약간 애매하게 안 될 수 있으나 뒤에 반드시 명사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대수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바꾼다. 되나요? 혹시 소유격 관계대명사 선생님 무슨 말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는 부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체크업 같이 해볼게 보세요. 요거까지 하고 2차 수업 끝나요. 잘 봐봐 얘들아. 자, 나는 하나의 큐트캣 귀여운 고양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name 뭐가 나왔어? 오, 명사가 나왔. 그럼 무조건 뭐다? 후준의 이름이 스컷인 고양이가 있어요. 이렇게. 되죠? 자, 그는 사람이에요. 자, 뒤에 뭐가 나오나 봤더니, 자, makes 뭐예요? 동사가 나오죠? 이런 경우 앞에는 뭐가 와야 돼요? 축격이 와야 되니까 who를 해야죠. 이때 who는 대수로 바꿔줄 수 있죠. 다시 말해, 뒤에 뭐가 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녀가 친구를 데리고 있습니다. 뒤를 볼게요. 어머! 하우스, 뭐가 보이세요? 명사가 보이죠? 이렇게 명사일 때는 뭐가 온다? 소유격, 후주가 와서 집이 강아지로 가득 찬 친구가 있대요. 강아지 엄청 많이 키우나 봐요. 되죠? 친구가 조금만.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주는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알아봅니까? 뒤에 명사가 와야 돼. 정리돼요?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후주는 교과서의 문법으로는 안 나옵니다. 근데 학교 시험에 예문으로 나오니 알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2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구들 싹 다 노트 정리하고 외워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격, 목적격까지 채웠죠? 어머! 뭐 할 수 있어요? 복스 테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안녕.